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눠드릴 또 제 경험은요. 이것 모르고 분양권 투자했다가 피 본다입니다. 여러분들. 피 보기 싫으시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분양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경험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분양권 투자할 때 왜 이것을 모르면 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도 여러분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거죠. 자, 무엇인가요? 내가 분양권을 청약을 받아서 분양권을 내가 이렇게 획득을 했던, 또는 프리미엄을 내가 주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명의를 변경해서 내가 가지고 왔던, 일단 내가 프리미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양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등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즉 분양권 해당 새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프리미엄을 다시 받고 재매도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큰 방향성이 있고, 하나의 또 큰 물줄기는 무엇인가요? 등기를 하는 것이죠. 등기를 해서 내가 거기에 실거주를 하던, 아니면 전세입자라든지 월세입자를 받아서 세입자를 이렇게 전세를 주던지 세를 주던지, 두 가지 큰 이런 큰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등기까지 간다고 하는 가정, 그런 투자에 가능하에 오늘 제가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로 분양권 투자하면 피 본다, 이런 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분양권 투자를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또는 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해당 지역 비슷한 연도,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입주할 아파트다. 만약에 이게 입주하는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주변에 있는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대구에, 그래서 달서구에 어느 동네에 내가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할 것인데, 그때 당시 입주할, 비슷하게 분양을 하겠죠, 대신에. 그때 당시 입주할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 얼마나 물량이 되는가. 정말 중요한 거죠. 다 아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인터넷 치면 요즘 다 나오는 정보인데요. 그것이 왜 중요한 건지, 왜 중요할 것인가. 내가 등기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돈이 있거나 또는 대출이 문제없이 등기가 가능하다면 상관없죠. 나 돈 많아. 나 그때 현금 다 주고 내가 실거주 할 거야. 대출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대신에 세를 주시려는, 투자성이죠, 다들. 바로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너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세로 계속 주면서 앞으로 매도 차익도 내가 또 원하고, 또는 나중에 또 세율 자체도, 양도세율 자체도 한번 낮추겠다. 또는 임대사업 물건 등록해서 장기간으로 보유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입자를 전세금을 받아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대출을 상환하고 등기를 하고 세입자를 이렇게 내가 실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분들. 여기서 비슷한 시기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더군다나 실거주자라든지 현지 주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이런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 수요가 많단 말이죠, 해당 지역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 새 아파트가 등기할 때 시점에 가서 입주할 때 시점에 사전점검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거주하실 분들은 그냥 문제없이 그냥 대출 받아서 들어오든지 내 현금 다 주고 들어오든지 상관없지만, 투자성으로 내가 투자했던 분들은 전세를 내놔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공급 대비해서 수요 대비 이런 공급과 수요의 원칙 아시죠? 수요는 안정적인데 공급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가 처음에 프리미엄을 주고 10%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입주할 때 시점까지 가지고 왔다면, 예를 들어서 중도금리 유의자든 무이자든 간에 계속적으로 입주할 때쯤까지 가지고 왔다면, 이때 시점에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 전세금을 받아서 등기하시고 세입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과정인데,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전세 공급이 많으면 내게 안 나간단 말이죠, 잘. 그러면 전세금이 계속적으로 내가 원했던,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아파트에 2억을 내가 적정 시세로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세 안 나가면 가격이 다른 사람들 먼저 떨어뜨린 가격을 내놓겠죠. 1억 9천, 1억 8천. 점점 가격 떨어지고 1억 5천, 6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로얄층의 남양의 판상형의 정말 위치 좋은 RR이라 그러죠. 거기는 먼저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나의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예상했던,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 대비해서
뭐 5천이 더 들어갔네. 아까 예를 들어서 2억을 전세금으로 해서 충분하게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해서 등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세금이 2억이 안 되고 1억 5천으로 떨어졌으면 추가적으로 내가 5천만 원 뭐 어떻게 해야 됐으면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등기를 하려면 신용대출을 하든지 뭐 어떻게 누구한테 빌리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영혼까지 쥐어짜내든지 없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대비해서 얼마나 같은 시기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더군다나 더 세밀하게 더 파악해야 될 것은요. 해당 지역의 해당 입주 물량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플러스에서 내가 투자했던 그 평형대, 예를 들면 뭐 23평, 뭐 29평, 33평 이렇게 있죠. 다 평형 대비해서 해당 지역에 가장 인기가 많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평형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의 그런 평형대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 중에서 입주 물량을 들어가는데 내 아파트 단지에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00세대 아파트에 뭐 23평을 투자했는데 23평 평형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중에 500개다. 다른 데는 뭐 1000개 중에 600개다. 뭐 30평대는 뭐 200개다. 뭐 40평대는 100개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평대별로 엄청나게 더 많다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그러니까 23평대는 그 지역에 한해서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엄청나게 그 해당 평형 그런 전세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평형대보다 이 전세의 그 전세 초기에 떨어지는 거 낙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갈 돈이 더 많다. 그럼 전세가를 더 낮춰야 되고 내가 더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밤에 잠 안 오죠, 여러분들. 밤에 두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 내 거 왜 안 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로얄동, RR 뭐 다 이건 먼저 나가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는 비싼 RR을 하시는 게 로얄동, 로얄층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 저는 새 아파트. 저는 경험상 뭐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 그리고 내가 투자한 평형대, 분양권, 전세 시세, 전세 물량이 또 얼마나 많은가, 주변 또 신축 아파트에 물량이 얼마나 많고 주변 신축 대비해서 그쪽은 전세 시세가 얼마인데 내가 앞으로 2년 뒤에 들어갈 그런 아파트 전세 시세가 얼마나 예측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그랬죠. 초반 전세가는 항상 신규 아파트 초반 전세가는 항상 낮았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고 뭐 프리미엄 뭐 인프라가 정말 갖추어져 있고 학군이 좋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위력을 다 발휘했죠.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까지 같이 저평가 됐던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전세가는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요 모든 분양권 모든 새 아파트가 다 오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오른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이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투자는 내 스스로 파악하고 내가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어떤 매물을 투자할 것인가, 어떤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파악해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뭐 불법적이고 뭐 엄청난 나쁜 그런 경로로, 어둠의 경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오직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배우자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 나의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되었으면, 또 이런 다짐을 같이 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으면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밤에 잠도 안 오고 피 본다는 거죠. 머리 숭숭 다 빠지고 막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잘 살고자 하는 이런 투자를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내가 괜히 해서 후회하는 이런 선택을 또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